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5월 31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면 이 중요한 변화가 있죠. 바로 이제 모든 세금들이 증세되는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임대 3법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인 임대차 신고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를 두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이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것이 가장 큰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과세 자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바로 저번 주에 또 업로드를 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부터 이제 임대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자, 이것들을 왜 할까요? 당연히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보호됐다고 아직까지는 보기 어렵죠. 자, 이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고만 하면 부여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의성이 높아지고, 굳이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 이러한 한 가지 논리고, 두 번째가 신고제를 운용하게 되면 지금 우리도 매매시장은 이미 신고제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실거래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어떠한 대상물을 사거나 말거나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단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부여한다는 게 또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실거래가 제도가 매매시장에 나오고 나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하방 지지선이 되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또 상방이 됩니다. 지금 어느 추세죠? 공급 물량도 적고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 전세 물량도 없는 상황에는 하방 지지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 임차인이겠죠.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이러한 정보들,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임대차 신고제라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신고를 다 하고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화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다른 조치 취하고 주민센터도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임차인의 권익 보호도 수월해진다. 이렇게 장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이렇게 투명화되면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계속 제기를 해왔는데, 이제까지 답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과세할 목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고제 어떻게 되는 건지. 신고 대상, 신고를 해야만 하는 사람, 6월 1일부터 내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입니다. 자, 신규 계약 무조건 하는 거고, 갱신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이 갱신 계약의 경우에 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그대로 갈 경우 대상이 아니다. 묵시적 갱신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6월 1일 이전에 체결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또 발생시켰냐면, 주요 입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7, 8, 9, 10 뭐 이런 하반기에 그 갱신을 해야 되는 계약건들을 미리 땡겨서 금액도 조정해서 계약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땡겨 썼으니까 뒤에는 물량이나 거래 건수 자체가 줄어들겠죠.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이 들어갔는데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 계도기간을 주겠다라고 이 발표를 합니다. 계도기간, 그러니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안 한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당연히 안 하겠죠. 이 신규 계약건에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하시는 분이 많겠죠. 계도기간이니까. 그렇죠? 갱신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죠. 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가 이제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그래서 단기 계약이나 뭐 고시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고 대상이 제외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보셔야겠는데, 서울이나 뭐 수도권의 아파트면 뭐
무조건 신고 대상인 거예요. 보증금 6천만 원 다 넘어가고 월세 30만 원 초과하고 그쵸? 자, 그리고 경기도 외 도지역은 군 지역까지는 신고 지역이 아니다. 예, 이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거래 건수도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은 필요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고 내용 어떤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도 보셔야겠죠. 일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그리고 주택 유형과 주소, 그러니까 임대 목적물의 정보죠. 그리고 임대료, 계약 기간, 그래서 임대차 계약 내용,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갱신 요건을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위에 부분은 일반적인 계약서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 갱신의 부분에 종전 임대료와 갱신 요건의 그 사용 여부가 들어간다는 것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좀 더 간편해졌죠, 사실. 이 부분은 뭐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 신고 대상자,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 둘의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임차 주택, 그러니까 목적물의 소재지에 관할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너무 편해진 겁니다. 굳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걸 검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 뭐 연령대가 있고 하는 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공인중개사한테 위임이 가능하고요. 위임장만 첨부해주면은 공인중개사가 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이런 임차 관련된 법안들이나 뭐 신고제나 다 나오면은 제일 힘들어지고 바빠지는 게 공인중개사들 같아요. 이것도 당연히 다 위임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고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찝어드렸습니다. 근데 자, 많은 분들이 우려한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과세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거듭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임대차 그 관련돼서 이 소급된 것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신뢰성이 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움직임 자체도 아무리 이제 과세 자료로 활용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을 미리 땡겨 쓰질 않나? 그리고 물건을 걷어들이질 않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벌써 상급지를 중심, 뭐 강남, 뭐 마용성 할 것 없이 이런 중심지를 중심으로 혼란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왜 그렇습니까? 임대소득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니까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걸 꺼리는 집주인들 그리고 또 고가 전세 사시는 분들은 세입자분들도 꺼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한테 얼마 있는지 뻔히 이제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주인들 전세와 월세까지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신고제가 막상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감소되고 있는 모습, 4월 대비 올해 이 매물 감소량 좀 확연하게 뭐 10% 이상 되는 지역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6월 1일 이후에 하반기가 이제 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임차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미 땡겨서 6월 1일 이전에 쓴 케이스도 있고요. 가뜩이나 입주 물량 부족하고 또 강남에 지금 가장 이슈가 뭐냐면 이 5천 가구 정도가 올 하반기에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 반포, 서초구이죠. 서초구 일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변으로 확산이 됩니다. 매물 감소. 이 관련돼서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강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작세를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임차 물량이 늘어날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임차 물량은 더 줄어들 것. 특히 서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차 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다. 물량이 줄어든 것은 결국 수요 경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인류가 생기고 태초부터 세금이 존재하는 그 시기부터 항상 조세 정가는 룰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6월 1일부터 세금이 크게 증가하죠. 특히 양도세도 이 10%포인트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안 팔면 그건 그만이지만 이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뭐 확연하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금이 인상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조세 정가가 지금 안 그래도 이 전세에서 반전세 돌리는 수요가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반전세에서도 금액을 더 낮추고 월세를 더 늘리는 이 수요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그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죠. 막연하게. 근데 이제 그동안 신고 안 했던 임차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망을 좀 하다가 이 본인들의 세금을 붙여서 내놓게 되겠죠. 이게 통하는 이유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고 서울에 많고 수도권에 많으면 당연히 안 나가죠. 가격이 올라가 봐야 공급이 많은데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지.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시기가 올리기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예. 전가가 잘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신고 안 왔던 임차 물량들도 결국에는 세가 반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예 그 자본이 좀 많으신 분은 임대 자체를 좀 꺼리는 임대인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강남에도 지금 대출 없이 사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그래서 임대 자체를 꺼리는 임대인이 늘어날 것이다. 뭐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물량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올 하반기에 임차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은 하나도 없다. 뭐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어도 이건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차 공급량 늘릴 수 있는 요인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적으로 뭐 골프장이다 어디다 공급 계획을 잡았던데 표를 보니까는 사업이 제대로 들어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이런데도 아직도 믿고 있는 분들은 없으실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당장 현안인 지금의 문제를 파악하고 내 살 길을 찾는 것이 지금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부동산은 올해와 내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강조하는 부분이죠. 올해 내년에는 계속 강세를 띨 것이고 지금 투자 시장은 재개발, 초기 재개발이다. 예. 너무나도 확연하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또 이렇게 거래 활성화되고 하나의 지표, 실거래가가 나오게 되면 상승기에는 어떻게? 상승기에는 하방지 지선이 된다. 하락기에는 어떻게? 상방지 지선이다. 지금은 상승세인가요? 하락세인가요? 물량도 없고 당분간 상승 추세 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 투명화가 지금은 하방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올해 내년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 신고제 본격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피는 것이 과연 옳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임차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 예, 이게 팩트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상단에 이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블로그 바로 이동되고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주소 남겨놓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유튜브 말고도 다른 정보들도 올라오니까 저 말고 다른 뭐 분들이 올려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또 채널 가입해 주시면 제가 바로 저번 주에 올렸죠. 1,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이 지역 하나를 제가 통째로 찝어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졌거든요.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